자, 봐봐. 66페이지 안 했네? 66페이지 봐봐. 안 했지? 자, 봐라. 여기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 66페이지. 구름의 발생 원리가 있다. 구름의 발생 원리는 봐라. 구름은 뭐 해야 돼? 무조건 공기가 상승해야 돼, 얘들아. 구름의 발생 원리는 첫 번째. 자. 무조건 공기가 상승해야 돼.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을 해. 어?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을 해. 근데 이때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지. 제일 먼저 공기가 상승해.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단열 팽창이란 건 잡아라. 단열 팽창은 잡아라. 단열 팽창은 어떻게 돼? 이게 열이 차단된 채 얘가 팽창을 해. 그러면서 공기가 외부 공기를 밀어내. 그러니까 일을 해버린단 말이야. 에너지를 써버려. 그러면 열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공기가 어떻게 되겠니? 차가워져 따뜻해져. 차가워지겠지. 열 에너지 소모하니까. 공기가 냉각돼. 그러면 냉각되다 보면 뭐에 도달해? 응결이 일어나는 이슬점에 도달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수증기가 응결해. 그래갖고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있으면 구름이 생성됩니다. 이 순서야. 이 순서 알아놔. 근데 이걸 실험한 게 있어. 66페이지에 보자. 플라스틱 병에 물을 조금 넣고 물을 조금 넣는다는 건 수증기를 제공한 거야.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 간이 기압 장치로가 달린 뚜껑으로 입구를 닫는다. 그러면 이때 간이 기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플라스틱 병 내부의 기온과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이게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압력을 이거는 단열 압축이지. 단열 압축은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 공기가 하강하지.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 돼. 그러면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증발이 일어나. 기존에 있던 물방울마저 증발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물방울이 사라져 버리지. 그러니까 공기가 맑아지겠지. 날씨가 맑다. 그러면 따라서 얘는 단열 압축이니까 기온은 올라간다. 그래갖고 내부 배열하는 없다. 맑아진다. 증발이 일어나니까. 근데 3번은 봐라. 자, 3번은 뚜껑을 열어 플라스틱 병 내부에 공기를 팽창시킨 후 기온과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이때 기온 변화는 26도에서 23도로 된다.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단열 팽창되면서 공기가 냉각되면서 이슬점에 도달해갖고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내부 변화는 뿌옇게 흐려진다. 응결. 근데 이때 플라스틱 병에 향연기를 조금 넣고 과정 2와 3을 반복하면서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때 내부 변화는 향연기를 넣지 않을 때보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 이때 향연기는 응결이 잘 일어나게 무슨 역할을 한다? 응결 핵 역할을 한다. 향연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응결이 더 잘 일어나. 밑에 풀어봐 한번. 풀어보라.
보자. 다 했어? 자, 보자. 기억의 압축, 니은이 팽창, 디귿이 상승, 리을이 하강, 미음이 소멸, 비읍이 생성이야. 2번에 팽창, 응결, 3번에 응결해. 자, 1번에 00XX. 그리고 2번에 기온 하강. 3번에 플라스틱 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내부의 공기가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져 포화 순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 습도가 증가하여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불러줄게. 플라스틱 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내부의 공기가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져서 포화 순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 습도가 증가하여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넘겨. 그리고 71페이지까지 너 제대로 해와. 숙제를 안 하고 있어. 자, 기압과 바람 보자. 기압과 바람. 자, 바람이란 건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다. 야,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동하지. 바람이라 그래. 공기가 연지적, 수직적 이동하면 뭐라 그래? 상승 기류, 하강 기류라 그래. 오씨, 어디서 다쳤지? 재수없게. 그거 없나? 헬멧 없나? 아씨, 이렇게 다 재수없게. 뭐 이렇게 비었나 보다. 이런 게 더 상처가 은근히 아파. 자, 봐라. 그리고 이 바람은 뭐 때문에 부니? 이제 바람이 부는 원인, 기압차 때문에 불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으로 분단 말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기압 먼저 배우는 거야. 바람 편에. 기압은 뭐야? 쉽게 말하면 공기가 이렇게 안 맞는 느낌이 없지. 근데 공기도 1000kg까지 뻗으면 이게 압력이 있어. 그래서 공기의 무게에 따른 압력을 우리는 뭐라 그래? 기압이라 그래. 한번 보자. 기압이 있는데, 기압은 보자. 봐라. 기압은 대기압이라 그래. 대기압이라 그래. 지금 현재 이 지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대기압인데, 이게 뭐야? 일기압이야, 일기압. 공기가 단위 넓이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이야. 즉, 자, 기압을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 공기가 어디에? 공기가 단위 넓이 얼마야?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이야. 즉, 기압을 우리가 표시해 보면 기압은 단위 면적의 제곱미터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따른 무게에 따른 힘이야. 뉴턴이야. 그래갖고 기압의 단위가 뉴턴미터도 될 수 있어. 뉴턴 퍼 미터의 제곱도 될 수 있어. 봐봐. 그리고 분명히 알아둬라. 기압은 방향은 어떻게 된다?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밑줄 그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보자.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크닉 같은 있잖아. 그 종이팩에 들어있는 음료수 다 먹었지. 그래갖고 쪽쪽 빨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종이팩이 찌그러져.
근데 한 방향으로만 찌그러져? 모든 방향으로 다 찌그러져. 그러니까 이 기압이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물을 담는 유리컵을 종이에 덮고 거꾸로 뒤집어서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그럼 보자. 유리컵을 종이에 덮고 물이 담긴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서 물이 쏟아지지 않지. 이것도 뭐 때문이야? 봐, 그림에서처럼 모든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니까? 압력이 작용하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자, 그리고 신문지를 펼쳐 자로 빠르게 들어 올리면 잘 올라오지 않는다. 자, 봐라. 신문지로 봐봐. 이렇게 종이를 갖다가 덮지. 그러면 여기에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딸려와. 여기는 처져 버리잖아. 이 힘이 분필을 안 받치는 데는 어떻게 돼? 처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힘들어. 이거 따라 올라오기가. 왜? 모든 방향으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붓고 뚜껑을 닫아 얼음물에 넣지. 그러면 내부 기압이 낮아져. 왜?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부피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 내부 기압이 낮아지니까 외부 기압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 밀고 들고. 근데 이때 찌그러질 때 한 방향으로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찌그러져.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뭐야?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기압 측정은 누가 있니? 상희야, 기압 측정은 누가 있어? 연병. 이탈리아 과학자인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 자체에서도 이탈리아 쪽이 피자 가게 이름 같잖아. 토리첼리가 뭘 사용했다? 수은을 사용했다. 왜 수은을 사용했을까? 옛날에 무시감을 용감하다 했다. 옛날에 수은은 막 있잖아. 얼굴 하얗게 만들려고 수은을 화장품에 섞어 발랐어. 정말 무시감을 용감한 거야. 야, 수은은 뭐냐? 중금속이야.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지. 그러면 지방교제하고 결합해갖고 안 빠져나가. 근데 카드뮴에 중독되지. 그러면 일본에서 다 발생했거든? 이따병이 걸려. 막 뼈 같은 게 휘어져 버린다고. 졸라 아파. 그래서 이따이가 일본어로 뭐야? 아프다 그러냐. 그리고 수은 중독은 혈관계에 백혈병 같은 걸 생기게 만들어. 그 혈관계의 질환을 만드는데 얘는 미나마타현에서 제일 처음에 발견됐다 해갖고 미나마타병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근데 이 수은을 왜 사용해? 자, 얘가 물보다 밀도가 13.6배이고, 자, 물로 하지. 이 기압 측정은 물로 하지. 10m짜리 유리관이 있어요. 이거 만들기도 힘들고요. 실험하기도 힘들어. 근데 밀도가 물보다 13.6배 무거운 수은을 사용하지. 그러면 1m짜리 유리관이면 돼. 이건 만들기도 쉽고 실험하기도 편하지. 그래서 수은을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실험을 측정해봤다. 실험을 측정하니까 어떻게 되냐? 장갑 끼고 1m짜리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딱 가득 채운 다음에 딱 입구를 막고 거꾸로 돌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은이 1m에서 내려와갖고 어디서 멈춰? 수은면에서 76cm인 점에서 멈춰. 멈춘다는 건, 정지라는 건 합력이 0이야. 합력이 0이야.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봐라. 자, 첫 번째 A가 뭐냐?
수음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있어. 이게 A야. 수음기둥의 무게에 따른 압력이 있어. 그 다음 B는 뭐야? 수음면에 작용하는 기압. 이게 B야. 이게 B야. 그리고 수음기둥을 떠받치는 압력. 이게 C야. 근데 이 힘들이 다 어떻다?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왜? 정지니까 합력이 영해야 돼. 합력은 뭐야?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합력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야, 뭐가 니? 첫 번째 수음기둥에 누르는 압력, 수음기둥이 누르는 압력. A야. 그 다음 이제 또 P는 뭐야? 수음면에 작용하는 압력이야. 작용하는 기압. 그 다음 또 같은 게 뭐야? 수음기둥을 떠받친 힘. C가 같은 거.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에 작용하는 거는 이 지표면에 작용하는 건 몇 기압이야? 상해가. 1기압. 그렇지, 1기압이지.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알 수 있는 거야. 봐봐. 1기압은 수음기둥 몇 센치하고 왔냐? 몇 센치하고 왔냐? 76cm하고 왔지. 근데 수은의 원소기호가 HG야. 그래서 76cm HG는 수음기둥 76cm라는 뜻이야. 그럼 밀리미터로 보시면 760mm HG. 그 다음 뭐야? 또 760mm HG고, 자, 그 다음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으로 하면 13.6배 무거우니까 13.6배로 하면 10.3이 나오는데 그냥 물기둥 10m라고 하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물기둥 10m고 그 다음 또 뭐야? 또 뭐가 있냐면, 자, 공기기둥 얼마야? 1000km. 이것들이 다 1기압입니다. 꼭 알아도 1기압은 뭐다? 수음기둥 76cm와 같아. 그러니까 76cm HG. 그 다음 760mm HG. 그 다음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그리고 물기둥 얼마? 10m. 그리고 공기기둥 1000km와 같아. 근데 이때 봐라. 자, 실험 과정은 수은을 가득 채운 길이 1m짜리 유리관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운다. 그러면 실험 결과 유리관 속에 수은이 내려오다 보면 수음면으로부터 76cm에서 멈춘다. 왜? 멈출 까닭은 수음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음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같아졌기 때문에, 즉 수음기둥이 누르는 압력 A하고 수음면에 작용하는 기압 B하고 그리고 수음기둥을 떠받치는 압력 C하고 똑같다. 그리고 수음기둥의 높이는 온이 뭐에서만 변한다? 얘들아, 수음기둥의 높이는 뭐에서만? 기압에 의해서만 변해. 온이 기압에 의해서. 기압이 높으면 수음기둥이 높아지고 기압이 낮으면 수음기둥이 낮아져.
그러니까 유리관의 굵기나 기울기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 봐. 유리관이 굵어져 봤자 유리관이 기울어져 봤자 어떻다? 올라가는 높이는 수은기둥의 높이는 똑같다. 온리 기압이 같을 때 유리관이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온리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온리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기압에 의해서만. 그리고 기압의 단위와 크기. 기압의 단위는 크게 뭘 쓴다? 기압 또 H지. 센티미터 H지. 센티미터 H지. 그 다음 헥토파스칼. 이 세 개를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쓴다. 기압의 단위는 기압 헥토파스칼, 센티미터 H지. 그리고 1기압의 크기는 수은기둥 몇 센치하고 똑같다? 76cm. 그래갖고 1기압은 76cm Hg, 760mm Hg,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 10m의 압력, 공기기둥 1000km의 압력이다. 기압은 변할 수 있어. 기압은 변할 수 있어. 기압의 변화. 기압의 변화는 뭐에 따라 변한다? 높이에 따라. 높이에 따른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돼? 낮아져.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줄어드니까. 봐.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기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져. 왜? 이 공기가 묶여있는 게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잖아. 그럼 공기량이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 높이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야. 또 반비례하는 게 또 있어. 자, 높이하고 기압은 반비례하고 이렇게 돼. 공기 밀도도 어떻다? 높이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하네. 야,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줄어들지, 희박해지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왜 우리는 30km까지가 공기의 99%가 존재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잖아. 그러니까 밀도도 이제 작아지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따라 변한다?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른다.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왜? 공기량이 변해.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여. 그러니까 공기량이 변한다. 왜?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동함. 이해됐니? 그럼 옆에 보자. 자, 플러스 강의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봐봐. 마데부르크의 방구가 있어. 게리케는 1654년 마데부르크의 마데부르크에서 방구 두 개를 붙이고 방구 속에 공기를 빼놓아 분리시키는 실험을 했다. 이 방구는 말 16마리가 양쪽에서 당겼을 때 겨우 분리되었다. 자, 방구 내에 공기를 뺀 경우. 그러면 봐. 방구 내에 공기를 뺐지, 얘들아. 공기를 뺐어. 그러면 여기는 기압이 작용 안 해. 내부 기압은 작용 안 해. 뭐만 작용한다? 외부 기압만 작용한다. 그래서 떼기가 쉬워, 어려워. 그래갖고 말 16마리가 겨우 뗐단 말이야. 근데 공기가 있어.
공기가 있으면 얘들아 외부 기압도 존재하지만 내부 기압도 있어요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힘을 미쳐 바깥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떼내기가 어떻다? 쉽다.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압 못 느낀다. 왜 못 느낄까? 야, 1기압으로 공기가 눌러.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도 1기압으로 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쌤 돼버리니까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야, 너희들 에어리언 영화 에어리언 시리즈에서 우주에서 야, 창문 깨지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빠져나가지. 그래서 그렇고 못 봤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주복 안 입고 있잖아. 우주로 나가지.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숨 못 쉬어서 죽어? 아니야. 터져 먼저 죽어. 왜냐면 우주는 진공 상태야.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압력이 없어. 외부에서 압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부에서 팽창하는 압력만 있지. 그러니까 터져 죽어. 먼저. 이해됐지?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거 까닭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지. 산소량이 줄다는 말이야. 그래서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뭐야? 풍선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면 터지지.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지.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가 먹먹하지. 왜? 야, 우리 고막이 있잖아. 고막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 얇고 투명한 막인데 이게 진동을 처음으로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외부 기압이 내부 기압보다 세.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어. 근데 높이 올라가니까 외부 기압이 약해져가지고 내부 기압이 더 세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멍한 거야. 근데 침 삼키거나 하품하지. 그러면 유스타키오관이라는 압력 귀누관이라고 있어. 갖고 얘가 압력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돼. 그러다 보니까 먹먹함이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지? 야, 73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다 했어? 자 보자. 그러면 1번에 모든 같은, 2번에 같다 76, 채워져 있지 않다, 변함없다 높다. 3번에 76, 760, 1013, 10. 그 다음 4번에 지표면. 그 다음 5번에 0, x, 0. 이해됐지?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상혜야 모르고 있어? 민재는 이해 다 됐어? 그 다음 바람을 보자. 바람은 뭐라고? 정의가 뭐라고? 상혜가?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다. 어? 바람은 뭐라고?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다. 바람은 공기의 수평적 이동. 수평적 이동이다.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바람의 정의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공기의 이동. 자, 바람은 공기의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때 바람이 부는 원리는 있다. 바람이 부는 원리. 원리는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이거야. 자, 지표면에 자, 가열 냉각에 따른 지표면에 가열 냉각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한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거야. 자, 한쪽이 가열됐어. A가 A 쪽이 냉각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돼? 공기가 어떻게 돼? 무거워지지. 밀도가 커지니까 부피가 줄면서 밀도가 커지지. 그러면서 공기가 내려와. 그러면 공기가 여기에 쌓여. 그럼 이쪽의 기압이 어떻게 되니? 높아져, 낮아져? 그렇지. 기압이란 건 공기의 무게에 따른 압력이지. 여기 쌓여. 근데 공기가 어떻게 돼? 땅 파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퍼져. 이해돼? 그 다음 봐라. 여기는 가열이 됐대. 가열이 됐어. B는. 그러면 여기 공기는 어떻게 되냐? 가벼워지지. 부피가 팽창하지.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여들어. 그리고 얘는 여기가 공기가 흩어져 버리니까 저기압이야. 그러면 따라서 하강 기류는 공기가 쌓이니까 고기압. 근데 오히려 얘는 공기가 상승 기류니까 공기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여기가 저기압이야. 따라서 바람은 여기가 비었어. 그러면 고기압에서 어느 쪽으로 불 수밖에 없다? 저기압으로 불 수밖에 없어. 이해돼서 바람의 방향은 따라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불 수밖에 없다. 자, 봐라. 자, 지표면에 가열과 냉각에서 냉각한 곳은 냉각 공기가 수축하여 밀도가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하강해. 지표 부분에 공기가 쌓여서 기압이 주변보다 높아져. 그러니까 하강 기류는 뭐다? 고기압이야. 그리고 지표면이 가열돼. B는.
그러면 공기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공기와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해. 상승하다 보니까 지표면 부근에 공기가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졌고 여기는 저기압이야. 따라서 상승 기류는 뭐다? 저기압이야. 이해됐어? 야, 하강 기류는 뭐라고? 공기가 냉각돼 가지고 하강 기류면 뭐라고? 거기에는 공기가 쌓이니까 고기압. 그리고 야, 공기가 가열돼 가지고 공기가 올라가. 상승 기류가 형성돼. 그럼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저기압이야. 그러면 즉 중요한 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을걸? 얘들아, 기압하고 기온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자, 냉각된 곳은 온도가 낮지. 그러니까 무슨 기압? 고기압. 가열된 곳은 온도가 높으니까 저기압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바람의 방향은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바람의 세기는 풍향은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방향이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보는데, 야, 북풍이면 어디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거야. 풍향은 불어오는 곳이야. 그리고 세기는 바람의 세기는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세다. 풍속은 기압차야. 이해됐어? 좀만 쉬어. 좀만 쉬어. 보면 자, 봐라. 그다음 바람의 종류가 뭐가 있냐? 자, 해류풍하고 계절풍이 있어. 자, 해류풍하고 계절풍. 근데 해류풍하고 계절풍은 이제 시간하고 공간 규모가 틀린 거야. 바람의 방향이. 해류풍은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좁은 범위야. 근데 이제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풍이 시간과 공간 규모가 더 훨씬 큰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게 왜 분다? 열용량 차이 때문에. 열용량이 뭐냐면 육지하고 바다의 열용량 여기 옆에 나왔어. 봐봐. 2번에 봐봐. 플러스 강의 2번에 육지와 온도가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나는 까닭. 육지가 바다보다 열용량이 작기 때문이다. 열용량이 작은 육지 쪽이 낮은 바다 쪽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밤에는 더 빨리 바다 쪽보다 더 빨리 냉각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용량이 작은 대륙이 여름철에는 해안보다는 더 빨리 가열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더 빨리 냉각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열용량이라는 건 얼마만큼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야. 이게 많이 포함할 수 있느냐야. 그러다 보니까 열용량이 작지. 그러면 조금만 열을 가해도 온도가 팍 올라가. 그리고 빨리 가열, 빨리 냉각이 돼. 근데 열용량이 크지. 그러면 천천히 가열, 천천히 냉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나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 목욕탕 가갖고. 목욕탕 갔는데 사우나 갔는데 아버지가 딱 탕이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 그거 많이 물 너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래. 나도 모르게 딱 들어갔다 이제
근데 나도 모르게 졸려 뜨고 오니까 여기 나왔어. 아이씨. 여기 나와가지고 아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 아버지가 이 새끼 뭐라 그랬더니 도망갔어 나. 근데 뭐냐면 야 사우나가 있지. 사우나는 요 70도 80도가 된다. 근데 버틸 수 있어. 근데 열탕은 40도만 넘어도 졸라 뜨고. 왜 그럴까? 연료량 차이야. 자 여기 둘 다 똑같은 물질 비열이 같은 물이야. 근데 사우나는 수증기가 온도는 높지만 수증기가 질량이 적어. 근데 여기는 온도는 40도밖에 안 되지만 물이잖아. 물은 질량이 어떻게 돼?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열을 더 많이 포함하고 그러니까 더 뜨거운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연료량 차이 때문에 연료량이 작으면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연료량이 크지 천천히 가열, 천천히 냉각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자 첫 번째 이제 해류풍과 계절풍은 육지와 바다의 가열 냉각 차이로 발생하는 기압차로 이게 얘는 육지와 바다의 가열 냉각 차이로 기압 차이에서 발생한 거야. 그럼 보자. 자, 해류풍은 어디로 있어? 저 멍 때리고 있냐? 너 잠오냐? 네. 상혁이? 네. 잠아? 네. 자,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해안가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보자. 첫 번째,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야. 근데 낮에가 해가 떠 있으니까 해풍이 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낮에는 바람. 자, 여름량이 작은 누가? 육지가 빨리 가야 돼. 그럼 얘가 무슨 기류가 생기니? 상승기류가 생기지. 상승기류가 생기지. 그러면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져. 그러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여기는 하강기류가 생겨. 그러면 여기는 무슨 기류야? 상승기류는 뭐라 했어, 선생님이? 고기압이라고 했지. 여기는 가열되니까 저기압이야, 저기압. 상승기류는 저기압이야. 상승기류는 뭐라고? 여기가 가열됐으니까 기온하고 기압은 반비례하지. 그러면 얘는 저기압이야. 얘는 하강기류니까 온도가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고기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즉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래서 해풍이 분다. 낮에는 해풍이 분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걸 봐봐. 기온은 누가 높다?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육지가 높지. 빨리 가야 되지. 기압은 반비례한다 있지. 그러면 누가 높아? 바다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갖고 해풍이 부는 거야. 이해됐니? 상혁이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민재는 밤을 보자. 밤에는 자 상대적으로 빨리 냉각되는 육지가 빨리 냉각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기온이 높아? 바다가 높지. 바다에서 뭐가 생긴다? 상승기류가 생긴다.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지니까 밀도가 커지면서 여기에 하강기류가 생겼어.
그러면 보자. 그러면 상승기는 이쪽은 가열됐으니까 저기압이야. 여기는 하강기류지. 하강기류는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가 고기압이야. 따라서 육지에서 바다로 유풍이 불어. 밤에는. 그러면 기온은 누가 높아? 바다가 높다. 에? 기압은 누가 높아? 육지가 높다. 에? 이해됐지? 이렇게 된다. 그럼 보자. 그 다음 봐라. 이제 뭐가 있어? 계절풍이 있다. 계절풍은 자 봐라. 대륙과 해양 사이에 일년을 주기로 바람이 부는 거야. 응? 1년을 주기로 바람이 부는 거야. 어? 그러면 봐봐. 풍향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여름에는 얘들아 봐라. 벼룩량이 작은 대륙이 가열이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려보면 자 대륙 쪽이 가열되니까 벼룩량이 작은 상승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강. 그러면 자 하강 한쪽이 고기압이에요. 상수 한쪽이 저기압이에요. 따라서 어디서 불어? 북태평양에서 불어는 야 동, 서, 남, 북이란 말이야. 어디서 불어? 남동 쪽에서 불어오지. 남동.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 그리고 야 기온은 누가 높아? 대륙이 높아. 기압은 반대지. 해양이 그러니까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북태평양에서 불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겨울은 이제 추우니까 누가 빨리 냉각이 돼? 육지가 빨리 냉각이 돼. 대륙이 빨리 냉각되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온도가 높아? 해양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겨. 그 다음 얘가 이제 하강이다. 그러면 상승기류 쪽이 저기압이고 하강기류가 고기압이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겨울에는 불어와. 하고 무슨 계절풍? 북서 계절풍입니다. 겨울에는 지금 추운 게 누구 때문에 추운 거야?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 때문에 추운 거야. 겨울에는. 그러면 기온은 누가 높아?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해양이 높아. 그리고 기압은 반대야. 대륙이 높아.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자 봐라. 해류풍은 자 봐라. 해류풍은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야. 해풍하고 육풍이 있는데 원인은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밤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기 때문이다. 야 낮에는 뭐가 분다고? 해가 떠 있으니까 해풍이 불어. 그러면 기온은 누가 높아?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육지. 그 다음 기압은 누가 높아? 반대지. 바다가 높아.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육풍은 저녁에 밤에는 기온이 누가 더 냉각이 돼? 육지가. 그러니까 기온은 바다가 높다. 그리고 기압은 누가 높아? 육지가.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그리고 계절풍은 봐라. 대륙과 해양 사이에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봐라. 자, 계절풍은 여름에는 누가 상대적으로 먼저 가야 돼? 대륙이. 그러면 대륙이 상승기류고 바다가 하강기류야. 상승기류가 저기압이고 하강기류가 고기압이지. 그러니까 북태평양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부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 그리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누가 빨리 냉각이 돼? 대륙이.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더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 쪽이 상승기류, 대륙 쪽이 하강기류야. 하강기류가 높으니까 그 기압이 높으니까 시베리아에서 북태평양으로 부는 북서계절풍이 부는 거야. 이해됐니? 잡아라. 그리고 옆에 보자. 이제 해류풍하고 계절풍의 비교. 공통점은 뭐냐? 육지, 대륙과 바다, 해양의 가열 냉각 차이로 인해서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고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야. 75페이지 한번 풀어봐.
자 보자. 6번에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높은 곳 낮은 곳 그 다음 7번에 A, B 그 다음 1번에 A 2번에 B 그 다음 3번에 B, A 그 다음 8번에 기압차 그 다음 9번에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 밤 그 다음에 기온은 바다가 더 높다 기압은 육지가 더 높다 그리고 10번에 가는 남동계절풍 나는 북서계절풍 그 다음 BC다 10번에 2번이 BC고 가가 여름철 나가 겨울철 모르는 거 있어? 넘겨. 그럼 보자. 그럼 보면 자 봐봐. 자 보면 자 바람의 발생 원인이 있다. 바람의 발생 원인은 봐라. 자 수조 한가운데에 향을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칸막이 양쪽에 따뜻한 물하고 얼음물이 담긴 지퍼백을 넣는다. 그러면 시간이 5분 정도 지난 후 향에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올린다. 그러면 향연기가 얼음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한다. 자, 선생님이 야 기온은 누가 낮니? 얼음물이 낮지. 근데 기압은 반비례한다 했지. 그러면 기압은 어디가 높아? 얼음물이 높지. 그러니까 고기압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겠지.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물에 있는 쪽은 공기가 가열돼 갖고 밀도가 감소하니까 공기가 상승해. 그래서 기압은 낮아져. 그러다 보니까 얼음물인 쪽은 공기가 냉각되면서 밀도가 증가하면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기압은 높아져. 따라서 바람은 얼음물인 쪽에서 따뜻한 물인 쪽으로 분다. 76페이지 풀어봐.
자, 정리해서 높아져 갖고 기압이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고 바람이 부는 바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 다음 바람의 발생 원인은 기압 차이, 그 다음 1번의 X00, 2번의 3의 향행기의 이동 방향은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 바람이 부는 원리를 다음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지표의 온도가 높은 쪽은 공기가 상승하고 하여 기압이 낮아지고 지표의 온도가 낮은 쪽은 공기가 상하여 기압이 높아져서 기압차로 바람이 분다 하면 돼. 그리고 야 8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오고 그 다음 이제 봐봐. 날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 3개가 있다. 기단, 전선, 기압이 있다. 그러면 기단은 보자. 기단을 보면 기단이란 건 뭐다? 공기 덩어리야.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갖다가 뭐냐? 기단이라고 해. 자, 기단은 봐봐. 한 지역에 오래 머문다. 그러면 그 지역과 뭘 교환해? 열과 수증기를 교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성질을 닮아갖고 성질이 일정한 공기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질이 다르면 공기 덩어리들은 잘 안 섞여. 봐라. 기단이란 건 넓은 장소, 대륙과 해양에 오래 머물러서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야. 그래갖고 기단의 성질은 발생지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 봐봐. 기온 측면에서는 자, 뭐가 있어? 저위도하고 고위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위도는 야 온난이나 고온이야. 그리고 고위도는 추워 한랭이라고 해. 그리고 야 습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대륙하고 해양에 의해서. 대륙은 건조하고 해양은 다습하다고 그래. 다습도는 수균이라고 그래. 습도가 얘는 적고 대륙은, 해양은 습도가 높아. 이해됐어? 그럼 보자. 야, 너 오늘 또 늦게 일어났어? 아니요.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요. 10시? 수학 수학 특강 때문에 알람 맞춰가지고 강제로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는데? 저 10시에 해놓고 10시에 알람 들고 겨우 일어났어요. 11시에 있냐? 아니요. 10시에 해놓고 알람 끄고 나서 너무 졸려서 다시 잠들 뻔했는데 엄마가 목소리 잡고 깨웠어. 몇 시에 있는데 수업이? 12시요. 그래? 아, 밥 먹고 가려고? 씻고? 네. 그럼 민재는 몇 시부터 있냐? 수업이? 2시 반? 그 국어? 아니면 오늘은 국어 아니야? 뭔데? 취미생활. 아, 취미생활. 넌 몇 시에 일어났어? 9시. 그래. 야,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마. 왜냐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밤에 늦게 일어나는 놈들은 뭐냐면 밤에 늦게 자는 거야. 딴짓거리하고. 공부하다가 늦게 잔 거 아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자고. 왜냐면 또 니들은 10시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자는 게 좋긴 좋아. 네, 키 커야지. 근데 뭐 11시,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자야지. 그게 좋아. 키도 안 큰다. 자, 봐봐. 그 다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4개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려볼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4개가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목구멍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자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야. 그리고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해양이야. 그럼 봐라. 야, 그럼 봐.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디서 봄가을에 부는 바람이 있어. 봄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있어. 이게 양치간 기단이야. 근데 양치간 기단은 저위도고 대륙이니까 성질은 어떻다? 온난, 건조하다. 가지고 얘들이 이동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저기압이 잘 생성이 돼. 여기서. 그러면 이동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게 오축계 기단이야. 기단인데 얘는 고위도고 해양이야. 그래서 한랭 가습이야. 그리고 한여름에 영향 주는 게 태평양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저위도고 해양이니까 고온 가습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 북태평양의 영향, 기단의 영향을 받아갖고 여름에 온도가 뭐 무더위가 되고 열대야. 저녁에도 25도씨 이상인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누구의 영향이야?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지. 그래가지고 얘는 고위도고 대륙이니까 한랭 건조지. 그래가지고 한파가 와. 폭설이나 한파가 온다. 갑자기 추워진 거 지금처럼 지금 한파가 온 거야. 그리고 야 기단이 뭐 될 수 있다? 변질될 수도 있어. 기단이 변질될 수도 있다. 기단의 변질 보자. 기단의 변질은 기단의 성질이 변화. 특히나 언제?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 겨울에 왜 그러냐면 자 찬대륙 시베리아 지역에 찬 공기가 와. 근데 황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뭘 공급받아? 뭘 공급받아?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래층이 불안정해져.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저군형 굴곡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황해에다가 겨울에 폭설이나 눈이나 비를 많이 뿌려버려요. 기단이 변질되는 거죠. 야, 얘는 뭐야? 한랭 건조한 기단이 뭐냐? 고온 다습한 기단을 변해. 그러면서 정난운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옆에 봐라. 기단은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기단은 발생한 곳과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한다. 차고 건조한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바다, 황해를 지나고 나면 기단 아래쪽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황해, 인천 앞바다에다가 인천 쪽에다가 비나 눈을 많이 뿌려버리는 거. 이게 뭐다? 기단이야. 그리고 전선은 뭐냐? 이거야. 전선 뭐냐 얘들아? 봐봐. 전선만 정의할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오늘 끝낼 거야. 전선만 정의하고 끝낼 거야. 봐봐. 전선이란 건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근데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그러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섞여. 안 섞여. 그러면 봐라 얘들아. 어떻게 되냐? 야, 찬 공기는 어떻게 돼? 밀도가 크지? 그러니까 아래로 깔리고 찬 공기는 아래로 깔려.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뭐가 형성돼요? 잘 안 섞여. 그러면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사이에 경계면이 형성돼요. 이게 전선면이야. 이 전선면과 지면이 닿는 경계선이 이게 뭐다? 전선이다. 왜 전선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전선을 갖다가 사이에 두고 날씨가 확확 변는 거예요. 그래서 취부하는 거예요. 봐라, 전선은 특히나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그러면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특히나 기온면에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갖고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 그리고 전선면이 지면과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전선이라고 그래. 전선. 그래갖고 왜 우리가 전선을 취급하냐?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 날씨가 확확 변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전선의 종류에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왜 한랭전선이라고 칠까? 애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추워지니까. 온난전선은 왜 온난전선일까? 애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폐색전선하고 정체전선, 장마전선을 배울 거야. 장마전선은,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나. 갖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갖고 한 곳에 집중적인 비를 뿌려. 우리나라에 언제 초여름에 오는 오츠케 기단하고 한여름에 오는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그러면 세력이 비슷하니까 이 새끼들이 서로를 침범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러. 갖고 우리나라에 집중적인 비를 뿌려. 이게 우리나라에 오는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 이해됐어? 이번에 나와 너. 이번 주는 민재는 몇 시에 나오지? 클리닉? 토요일날? 그래?